안녕하세요. 엄브렐라 리서치 컨트롤 시장 읽기 데니의 주말 인사이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말마다 유튜브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데일리로 보내드리는 컨트롤 시장 읽기도 웬만해서는 평일날 해보려고 하는데 평일에 스케줄이 많아서 못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좀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네, 일단 시장은 3월 금리 인상 노이즈가 지속되고 있고요. 사실 전쟁 같은 경우는 이미 뉴스는 나왔기 때문에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주간으로 보면은 오히려 빠졌습니다. 저희가 신경 써야 될 키워드는 일단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내수,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출주나 이런 것들이 좀 외부의 영향을 좀 받을 것 같고, 가격 전가, 그 다음에 케이스론, 실적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퀀트 RSI 뒤에서 한번 짚어드릴 것 같은데, 지금은 언제든지 위로 아래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설날 이후에 미국 시장하고는 거의 동조화가 완료됐습니다. 그것도 뒤에 보여드릴 거고, 이제 러시아의 경제 제재, 미국의 러시아 경제 제재 스위프트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수출 관련된 한국 기업한테는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물론 제품을 다른 지사 다른 지역으로 돌려가지고 판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 가동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동률이 제품이 어느 정도 나가지 않게 되면 어떤 그 물량을 소화하지 않게 되면은 실적에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한국 기업은 유가나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한 중간재 국가이기 때문에 양방으로 지금 좀 힘든 구간으로 되어 있죠. 물론 주가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기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되겠죠. 올라가도 상단을 낮추면서 빠지는, 기분 나쁘게 빠지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출주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러죠. 대러 수출이 많은 IT랑 IT 가전, 그 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매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이런 쪽은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안 살 거기 때문에 좀 힘들다. 그러면은 결국 한국에 수출주 안 되면 뭐가 되냐? 그럼 결국 내수주거든요. 그럼 내수주 해봤자 내부 투자자들끼리의 싸움이죠. 그러니까 이제 K세론이나 실적 관련된 쏠림 현상이 지속될 수밖에 없고,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냥 하루 이틀 반영되면 끝납니다. 네, 그 얘기는 지금은 추세적으로 주식을 먹기 좀 어렵다. 바텀업으로 본인이 좋아하는 종목을 계속 빠질 때마다 샀다 오르면 파는 이런 전략이 아니면 단기에 수익 내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주식을 다 비우고 가기에는 주가는 많이 빠져 있고,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급등의 이제 그 업사이드 리스크라고 하죠, 저희가.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항상 생각하셔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FOMC가 이제 이번 달에 있는데, 가격이 선 반영되었는지는 사실 전쟁 우려 때문에 먼저 빠져서 솔직히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막상 금리를 50bp를 못 올릴 수 있다 올릴 수 있다 하는데 이걸 맞출 사람은 없을 것 같고, 만약 50bp 올렸을 때 충격이 지금 선 반영돼 있냐는 전쟁 때문에 굉장히 지금 좀 헷갈려요. 그래서 퀘스천 마크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추세적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상반기에는 이렇게 전쟁 리스크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났다가 하반기 때는 이제 이렇게 수요가 그러니까 유가 같은 경우도 올렸다가 이제 좀 빠지겠죠. 수요가 받쳐주지 않으면. 지금 공급 이슈로 오른 거기 때문에. 그럼 하반기 때 수요가 돼서 이렇게 수요가 진짜 받쳐준다면 장은 다시 다 살아나는 거죠. 왜냐면 회사들의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요 구간까지를 보면 사실은 올해 연간으로 보면은 커머리티가 제일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는 사이클은 아마 여름 이후부터 조금 영향을 받을 것 같고, 지금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또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금방 올랐기 때문에 금방 빠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주식보단 낫다라는 그런 모습이고, 그래서 1년 동안 보면은 리튬 가격, 그 다음에 580%, 석탄 180%, 가스 440% 올랐죠. 근데 아쉽게도 한국에는 이거에 수혜를 볼 애들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뭐 수입했다가 일단 재고로 쌌기 때문에 재고가 이제 가격이 오르면서 어느 정도 실적 영향을 단기에 주지만 결국에는 수입하는데 원가가 계속 높아지면은 뭐 마진이 스퀴즈 되는 구간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추세적이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CRB 지수를 그래서 보시면 2014년도 고점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뭐 유가만 이쪽으로 조금 더 튄다면, 조금 더 이렇게 튀어준다면 이제 저희가 이제 요 부분은 이미 뚫었기 때문에 전고점 2014년도를 뚫고 올라간다면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 시대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 주가는 많이 빠졌지만 저희가 100% 안심하기 좀 어려운 게 하이힐드 채권 미국의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 금리가 오르니까 하이힐드 올라가는데, 이게 또 리스크가 될 때, 금리가 빠르게 오를 때는 이런 하이힐드 채권을 발행한 회사에는 또 이제 부도 리스크가 올라가기 때문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알아봐야 할 스케줄은 MWC가 이제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있고, 테마는 노본 메타버스 UAM인데 사실은 바텀업으로 여기 있는 종목군들이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뉴스 보고 매매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일단 IT 자동차 부진 뭐 이미 나왔지만 내수주로 쏠릴 거기 때문에 내수주 중에 이제 저희가 뭐 미국 패션이라든지 미국 패션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국내 패션 관련된 아니면 유통 관련된 많이 눌려있는 종목 중에 백화점이 수출이 여의도점이 잘 나왔대. 현대백화점으로 우르르 몰렸다가 한 2, 3일 오르면 또 다시 내려오겠죠.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저희가 전략을 짜서 실적, 그러니까 투자 수익을 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현재 대통령을 하고 계신 문 대통령께서 원전을 원복하겠다, 원전을 다시 가동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또 원전 관련된 애들이 최근에 많이 조정을 또 받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시 오를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런 애들은 여기다 써드렸고, 두산중공업, 한전 KPS, 한전기술, 한국전력도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원전이 가동되면은 이제 원가율, 기재발전에서 가장 많이 차지했었던 발전 단가가 낮은 이제 원전이 들어가면 실적이 좋아지는 구간으로 되지만, 지금 가격 인상이 최근 2번 인상은 더 필요하고, 게다가 전반적인 커머디티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한국전력이 계속 가기에는 좀 몇 가지 확인할 볼 게 있다. 차라리 순수 퓨어 원전들이 조금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큰 손들이 이제 CFD 계좌로 실적을 알고 좋은 뉴스를 나오면 먼저 파는 행동을 보이는데, 저희가 이거를 K세론, 그다음에 김세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얘기를 하죠. 왜냐면 실적을 알아도 먼저 사기가 좀 힘든 그런 구간인 거고, 뭐 이렇게 실적이 나온 애들 뭐 루트로닉 실적 나오고 빠졌죠. 하이트진로 뉴스 나오고 빠졌습니다. 신성동랑 마찬가지고, 심택 같은 경우도 뉴스 나올 때 당일날 빨았는데 기관들이 다 말아 올렸죠. 그래서 결국엔 이런 실적이 나와서 K세론 된 종목군을 사는 게 제가 볼 때는 지금 히트레이쇼가 가장 높다. 이 전략을 이제 본인 포트폴리오에서 좀 더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이제 방산 관련된 이제 해외 수출 방산 기업체 관련돼서 아마 매출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지만 유럽 쪽에 나가는 모멘텀이 생기면 이런 업종들은 또 다시 관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텀업으로 무조건 된다, 큰 사이클이 왔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기적인 관점에선 계속 가격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애들을 좀 좋아하고요. 내수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료, 시멘트, 건자재 이런 쪽으로 되는 거죠. 건자재, 삼복, 에스폼, 시멘트, 아세아 시멘트, 음식료는 하이트진로, 롯데칠성 등인데, 이제 하이트진로는 좋은 뉴스가 한번 나와서 차익 매물이 좀 나왔고, 이제 소주 가격 인상 이후로 이제 맥주 가격 인상 가능성도 남았기 때문에 아직 좋은 뉴스가 남아있는 롯데칠성이 아무래도 좀 더 힘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CCCB도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임대료 인하하고 인력 감축 거의 모두가 돼 있고, 이제 모두가 OTT를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로 포트폴리오가 다 돼 있어요. 예를 들면 J 콘텐트 트리 같은 경우 다 이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CGV도 이제 리오프닝 관련 중에선 빈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내용하고 다른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대부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들은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일단 폴더블 관련해서는 지금 기판 관련주라고 해서 인터플렉스가 오르고 있는데 어플의 내용을 좀 보시면은 무조건 디지타이저입니다. 디지타이저 플러스 사실 MWC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이제 메타버스 하드웨어 기기, AR 기기 얘기가 나오면 더 주가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메타버스 쪽은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이 없고, 사실 디지타이저 얘기가 나와서 주가가 나오면 그때 이제 어느 정도 단기 모멘텀은 끝나고 이제 하반기 실적이 있기 때문에 올해 내내 연중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전자담배 관련해서는 사실은 멀티플 확장이기 때문에 이게 실적은 당연히 좋은 거고, 여기서 멀티플을 받을 수 있는 EM텍, 이렌텍 두 개를 투자하면 관심 있어 하십니다. 그다음에 LCC 관련해서 이번 주에는 티웨이 항공이 이제 900억인가요? 제가 숫자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8,900억인데 한 달 얘네 운영 자금이 이제 제가 작년에 갔을 때 일단 70억에서 80억 정도였습니다. 노트에 어플에 보시면 있고, 그때랑 내용이 지금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LCC 자금 관련해서 유증을 한 애들이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가 있다. 그래서 LCC가 이제 유증을 딱 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그렇고 봐, LCC 유증할 줄 알았어 하면서 다 막 진에어라든지 제주항공이라든지 차익 실현을 막 하는데, TA항공만 사모펀드가 매수가 들어온 이유는 오히려 이렇게 실적을 낸 애들이 이제 마지막 악재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저가 매수로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황금 ST 같은 경우에 이제 니켈 가격이 오르면 이제 스테인리스 가격, 원재료가 오르는 셈이기 때문에 스테인리스를 가격을 비싸게 팝니다. 그러면 이제 재고를 갖고 있다가 팔기 때문에 3Q 대비 4Q 보면은 영업이익이 다 100억 이상 나왔어요. 시가총액이 높지는 않고 인플레이션 관련주 중에 조금 볼만하다 생각이 들고요. 다만 3분기 때는 일회성 비용이 있고 IR을 잘 안 한다는 점, 이 부분은 굉장히 리스크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보니까 계속 지금 조금씩 사고 있더라고요. 일단 그 관련해서 뭐 원티드 앱노 같은 경우는 중기로 저희 자료들을 보시면은 뭐 실적이 좀 좋든 안 좋든 간에 원티드 앱 같은 경우는 매달 초에 이제 홈페이지에 관련 데이터를 올려놓기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큐브엔터를 갔다 왔습니다. 큐브엔터 굉장히 핫했다가 지금 잠깐 소강 상태 보이는 회사인데, 이제 애니모카 관련해서 이제 3월에 이제 트위터 3월 아니면 4월에 이제 애니모카 엔터라고 하죠. JV 합작사 저희가 6대4 이제 여기 삽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엔터사 관련해서는 중소형 엔터인데, 이제 SM이나 이제 YG 같은 빅2 같은 경우도 아마 본인들이 헤게모니를 쥐고 가고 싶을 거예요. 애니모카가 워낙 큰 데기 때문에 오히려 큰 데끼리 JV를 더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어플에도 제가 자세히 탐방 노트를 이제 회사 대표님을 만나고 만나서 넣어놨지만 제가 볼 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좀 틀린 것 같아요. 애니모카 입장에서는 뭐 YG랑 SM이 들어와도 당연히 되는 거고, 큐브엔터는 그냥 원오브 댐으로 투자자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일단은 JV를 맺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수익이 나오는 거고, 수익 관련된 이제 음악 메타버스 관련된 거는 이제 수익을 이제 40%를 쉐어하고, 여기에 비트코인 찍은 게 애니모카의 어떤 그 거래소, 코인 거래소의 상장만 하더라도 3천 정도 밸류가 되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모멘텀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도 계속 봐야 되는, 그래서 3월 실적주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실적이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3월 4월 쉬다가 여름부터 다시 또 랠리를 갈 수 있어서 큐브엔터는 관심을 좀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 외에는 지금 이제 뭐 여기 자료 제가 써놨고요. 이게 보니까 펜이 갑자기 다 나갔네요.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생각해서 요 부분을 쭉 쓴 내용들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개월 고점 대비 조정폭은 보면
이제 고점 대비 11%, 15%인데 지난주랑 큰 차이는 없어요. 그냥 코스닥만 한 2% 정도 올랐습니다. 다우도 나스닥도 그 정도 빠졌고 여기에 대한 괴리는 한국보다는 그래도 앞서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바닥 대비 상승률은 3개월치 이제 고점하고 저점하고 봤을 때 회복률은 20%밖에 안 돼요. 그래서 30% 가정했을 때는 2736포인트,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거의 다 왔죠. 899까지 왔기 때문에 30% 이상 회복이 되고 올라가면 이제 추세적으로 회복이 되겠구나. 그럼 그 다음에는 50%까지는 이제 한번 트라이를 해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추세를 뚫고 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종가 이후 1월 27일 이후로 저희가 종가 이후 상승률을 좀 비교해 봤더니 다우와 코스피 보시면은 차이가 2.2%밖에 안 나요. 예, 코스닥 나스닥 거의 동조가 됐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미국이 빠지면 한국도 빠질 수밖에 없는 동조화 구간에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과 한국이 특별하게 괴리율이 크지 않아요. 지금 나스닥하고 코스닥의 괴리율을 보면 거의 0%에 근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하고 좀 많이 틀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일단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어플을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연초 대비 수익률 이런 거는 제가 좀 느낌을 보도록 이게 우리가 낙폭과되구나, 우리가 왜 한국이 이렇게 안 좋구나.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항생 같은 경우 지수가 버티다가 많이 빠졌거든요. 지금 대부분 2개월 동안 좋은 회사들은 다 다우항공우주 이쪽에 지금 몰려 있습니다. 몰려 있고, 주간으로 보면은 이제 코스피가 좀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코스닥,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다우항공우주 미국 위주로 이제 반등이 좀 셌죠. 이제는 확연하게 러시아가 주간을 보면은 굉장히 낮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썼고, 그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 오래 잘 버텼었는데 조정이 나오니까 반도체 대비해서 조금 꺾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외국인 순매수랑 인버스는 둘 다 안 좋습니다. 외국인 현물 순매수는 조금 사는 듯하다가 다시 팔았어요. 그래서 지수 관련 플레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종목 관련 납폭과대 종목들이 지금 금요일날 많이 올랐는데, 혹시 장 반등이 나오면 이런 쪽에 많이 포커스를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코퍼스 같은 경우도 지금 매도가 다시 내려가기 때문에 주가가 지수 레벨이 상승하기엔 좀 쉽지는 않아 보인다 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주간의 매매 동향을 보면 외국인들이 약간 사는 듯하다가 1.4조 또 팔았어요. 그래서 2주 전에 좀 지수가 많이 빠졌을 때 IT랑 자동차를 좀 샀거든요. 그거를 제가 볼 때는 전기전자 위주로 많이 팔았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약간 러시아 제재 이거 관련돼서 외국인들이 뭐 반도체나 아니면 IT 세트, 뭐 가전 이런 쪽에 우려 때문에 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좀 들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간으로 보면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조 같은 경우는 이게 2차 전지 때문에 이렇게 오른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를 좀 샀습니다. 그래서 그 지수가 오를 때 의외로 기존에 저희가 좋아하던 것들보다는 제약바이오만 혼자 오른다면 또 소외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을 내용에 써놨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도 어차피 좁은 박스권 상단을 뚫지 못했다는 것은 지수의 상승 여력보다는 개별 종목 플레이가 낫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아쉽게도 삼성전자가 올라가줘야 할 타이밍인데 개인들이 미친듯이 또 최근에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자는 또 빠지고 있어요. 정말 이거를 귀신같이 외국인들이 보고서 전자 포지션을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전자가 올라야 지수가 올릴 텐데 좀 아쉽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우상향을 지금 보이고 있고, 중간중간에 유로화 대비 약세가 나오긴 하지만 다시 나오고 있어서 그 다음에 국채, 비국채, 10년물, 2년물 모두 다시 또 상승 추세로 들어가서 미국은 아직 경기가 꺾이지 않았다. 네,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초대에 말씀드린 이제 원자재 관련된 내용들을 자꾸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에 보면은 원자재 상승률만 눈에 보이거든요. 주간으로 보면은 밀부터 알루미늄 다 이런 게 전쟁 리스크인데 좀 아쉽죠. 한국에는 이런 쪽 관련된 수혜되는 게 음식료 이 정도인데 사실 음식료가 단기에 실적이 오히려 깨지겠죠. 이제 가격 인상을 해야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좀 아쉽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제 외국인 제약바이오 항상 SK롱의 셀트리온 숏인데 지금 조금 외국인 비중이 제약바이오 비중이 좀 올라가고 있다. 이 부분은 영향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숏은 아니다, 이제 숏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을 넣어놨고, 오히려 지금 보면은 RSI상 이제 보면은 제가 되게 어설프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닥도 아니고 뭐 꼭지도 아니에요. 되게 어설픕니다. 지금 둘 다 어설퍼서 뭐 주가 투입, 그러니까 요 2월 15일 날은 제가 텔레그램에 보내드린 것처럼 좀 한번 투입해볼 만하다 하는데, 지금은 사실은 되게 애매해요. 올라도 그만 빠져도 그만이기 때문에 되게 애매합니다. 이럴 때는 일단 저희가 속된 말로 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표현을 뭐 유튜브에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졸라 가만히 있기, 이렇게 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다, 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가만히 움직이면 오히려 더 손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이제 게임이 24.8%로 오랜만에 나오긴 했습니다. 여기에 어떤 모습이냐, 24.8은 이제 바이 시그널 25% 이하면은 언젠가는 오르거든요. 뭐 한 두세 번 더 물리더라도. 근데 이제 완전 진바닥은 아니지만 그래도 과매도 시그널이 나왔다, 게임 업종 관련돼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 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예, 주말마다 이제 매크로나 이런 내용들을 넣어서 이제 향후 유튜브를 할 거를 염두에 두고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올리고 있는데, 앞으로도 조금 더 종목이나 이런 것들은 좀 유료 하시는 분들 위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